내년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를 전하는 기획보도입니다. 경남 최대의 도시 창원시장에 도전하는 인물과 선거 쟁점을 취재했습니다. (3일) 아침 마산에서 갓길에 정비하기 위해서 정차 중이던 트럭 2대를 25톤 트럭이 덮쳤습니다. 운전자 1명이 숨졌습니다. 경남에서 3일 29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과 지인 등 도내 확진자와 접촉하면서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문이과 통합형으로 개편된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첫 모의평가가 치러졌습니다. 시험 출제 경향 등을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3일 경남에서는 29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해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양산이 9명, 진주와 창원이 각 3명, 합천 2명, 사천과 남해가 각 1명입니다. 특히 김해에서는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관련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과 지인 등 도내 확진자와 접촉하면서 감염되는 사례도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날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4,730명으로 늘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경남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를 기획보도로 전해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103만 도시 창원시장에 도전하는 인물과 특례시 출범과 침체된 제조업 부활 등 선거 쟁점들을 짚어봤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인구 103만 명의 경남 최대 도시인 창원시. 내년 특례시 출범까지 앞두면서 시장 선거에 나설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지난 선거에서는 허성무 창원시장이 약 48%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창원에서의 첫 더불어민주당 시장입니다. 높아진 창원시의 위상만큼 자천타천 7명의 후보가 시장 자리를 놓고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성무 현 창원시장, 국민의힘에서는 김성엽 경남도 기조시장과 차주목 경남도당 사무처장, 허영 창원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정의당 노창섭 시의원, 진보당 서경철 전 경남도의원, 김석기 경남도의회 사무처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년 창원시장 선거에는 굵직한 지역 현안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후보가 판세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 특례시 출범 이후 확보한 권한을 지역 발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주력 산업인 제조업 부활 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합니다. 여야 모두 선거 전 단일화 여부가 승패를 가를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3일 아침 7시 50분쯤 창원시 마산 하포구 진전면 창원 방면 도로에서 갓길에 정비 중이던 1톤과 5톤 트럭 2대를 25톤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정비 차량인 1톤 트럭 운전자 61살 유모 씨가 숨지고 5톤 트럭 운전자 59살 구모 씨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25톤 트럭 운전자 45살 최모 씨는 오른쪽 어깨에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5톤 트럭 운전자가 갓길 차량 2대를 발견하지 못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동네 가게 함께 가게입니다. 울창한 가로수가 만들어주는 그늘 아래에 식당과 카페, 공방 등 다양한 가게가 줄지어 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창원의 대표 명소 중 하나인 도심 속 쉼터인데요. 창원 가로수길을 소개합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630여 그루의 메타세쿼이아 나무들이 빼곡히 자리 잡은 공간. 수많은 관공서 사이 도심 속 쉼터. 진짜 저는 너무 놀랐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가지고 이 도심에 이런 길이 메타세카이아잖아요, 이게.
도심에 이런 길이 있다는 거는 참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1974년부터 80년대 초반까지 계획도시인 창원시가 용호동 일원의 메타세커이아 나무를 가로수로 심었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로수길의 터줏대감인 노부부가 그걸 증명해줍니다. 그 굉장히 도심 한복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 자연 친화적인 그 어떤 게 조성돼 있고 더불어 이런 그 문화가 형성이 자연 발생적으로 된 거잖아요. 시에서 이거를 인위적으로 만든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지금 자발적으로 형성이 돼 갖고 이 길은 정말 젊은이들한테는 주말 되면 핫한 거리가 됐고 처음엔 카페와 식당 위주로 가로수길이 활성화됐다면 이제는 소품샵이나 공방 등 다양한 업종이 모여 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로수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7년째 가로수길에서 맞춤 정장 가게를 하고 있는 사장님에게도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아무래도 창원에서 여러 상권을 비교를 했었는데 이쪽 창원 가로수길이라는 동네가 가장 좀 조용하기도 하고 자연이랑 상권이랑 어우러지는 게 좀 마음에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제 도심에 자연이랑 여러 이제 카페들, 식당들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뭐 식사로 오셨다가도 커피를 마시고 혹은 공원을 들려서 이제 산책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11년째 한결같이 같은 자리에서 커피를 만들고 있는 사장님도 나무도 많은데 여기 걷기도 좋고 여기 또 옆에 수목원처럼 거기도 이제 유치원생들이 또 많이 오시고 그래서 또 사진도 많이 찍으러 오시고 또 공기도 좀 좋은 것 같고 제일 좋은 거는 여기 용지호수가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산책하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로수길의 핫플레이스로 거듭난 꽃집 사장님에게도 이유는 같습니다. 용호동 주변 어디를 걸어가도 다 이렇게 가로수길처럼 그러니까 그늘진 여름에는 이제 그늘진 초록 그런 나무들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제일 좋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서울에 이제 가로수길이 되게 유명한데 서울 가로수길에도 가보고 뭐 했는데 오히려 창원 가로수길이 더 예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이곳. 창원에 왔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꼭 들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무가 이제 길 따라서 쭉 뻗어져 있는 게 굉장히 보기 좋아가지고 하면 또 놀러 오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되게 도시라고 생각해서 삭막할 줄 알았는데 나무도 많고 되게 힐링하러 오는 느낌이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로수길은 그 길만의 매력뿐 아니라 가까운 수목원과 용지호수까지 창원시 의창구 일대를 아우르는 공간입니다. 도심의 한가운데 아름답고 싱그러운 녹지와 가로수가 잘 어우러져 조성된 곳은 창원 가로수길이 유일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름다운 경관과 녹지를 바탕으로 특색 있는 카페와 찻집,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 등 예쁜 상점들이 녹지공원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도보로 5분 내에 아름다운 용지호수, 성산아트월, 열대식물관, 창원천 등 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형성되어 있어 확실한 수학 확행을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멋진 날이야 멋진 일이야 너와 함께 있는 오늘이 푸르게 반짝여 손잡아 볼까 가만히 라라라라라라 입 맞춰 볼까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여기는 창원 가로수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문이과 통합형으로 개편된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첫 모의평가가 치러졌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 많이 긴장하셨을 텐데요. 이번 시험의 출제 경향과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남도 교육청 대입정보센터 김종승 장학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 교육청 경남대입정보센터 장학사 김종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학사님. 고3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첫 모의평가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평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6월 모의평가는 졸업생, 재학생이 다 함께 대학 수학능력시험 체제로 치르는 첫 시험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한테는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과 다른 새로운 유형이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이 새롭게 선보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능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는 모의평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번 모의평가 출제 경향은 어떻습니까? 예, 올해는 새로운 대학 수학능력 시험 체제가 이렇게 첫 적용되는 해입니다.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이렇게 치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 있어서는 선택 과목의 따른 유분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3월, 4월 전국연합 학력평가에서도 이렇게 대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공통 과목 중심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점수 비중이 이렇게 높기도 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새로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체제에 적응하는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올해 수능에서도 많은 부분이 달라지다 보니 앞으로가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모의평가 결과도 곧 나올 텐데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수시는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예, 기본적으로 보면 수시 모집이나 정시 모집에 있어서 수능에 대한 상위권 학생 중심으로 영향력이 어느 해보다도 커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가오는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도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과연 내가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를 6월 모평을 통해서 아마 그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에 따라 수시 지원에 대한 전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고3 등 수험생은 물론이고 고1, 2학년과 학부모들도 달라지는 입시 제도에 막막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도움이 될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학생들이 진학에 대한 궁금증은 우선 여러분 곁에 최고의 입시 전문가인 학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그 위에 또 다른 정보를 얻고 싶다면 우리 경남교육청 경남대입정보센터가 실시하는 다양한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저희 센터를 방문하셔가지고 상담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방문 상담뿐만 아니라 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 등 다양한 상담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학생과 학부모님들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 첫 수능 모의평가 소식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도의회가 3일 제3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건희 미술관 경남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민주당 남태욱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경남이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출생지이고 고 이건희 회장이 부친 생가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이라는 인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진주 지수초등학교가 고 이병철 회장의 기업가 정신이 태동한 터전이고 마산에서 창업한 협동정미소가 삼성그룹의 모태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도의회는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 기조 아래 지방 발전을 통한 지역 경제 및 관광 저변 확대를 위한 이건희 미술관을 경남에 설립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내질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7일부터 관내 경로당을 개방합니다. 시는 경로당 운영 중단으로 인한 우울감 해소와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서 백신 1차 접종이 2주가 지난 노인에 대해 경로당을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기준 창원에서는 만 75세 이상 노인의 63.7%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주식회사 아레포츠와 헤리티지 자산운용은 3일 거제시와 소동 휴양콘도 미디엄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이룸면 해양 휴양특구 일원에 3,400억 원을 투자해서 지하 4층, 지상 25층 규모의 484개의 객실을 갖춘 숙박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거제시도 협약을 통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합동추진단이 지난 1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부산과 울산, 경남은 우리나라 최초로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해서 합동추진단 한시기구와 별도 정원 승인을 행정안전부에 공동으로 건의했습니다. 합동추진단 조직은 1단과 2과로 구성되며 부울경 부단체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부산시 직제에 설치, 사무실은 울산 전신 컨벤션 센터에 마련됩니다. 인력 배치는 부산 9명, 울산 8명, 경남 8명 등 모두 25명으로 사무국장 1명은 부산에서, 과장 2명은 울산과 경남, 팀장 6명은 3개 시도에서 각 2명씩입니다. 합동추진단은 사무실 공사가 완료되는 7월부터 운영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 제정과 광역사무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지역 중소기업 노동자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도는 지난 3월 서류 접사와 신사를 거쳐 올해 장학생 74명을 선정했습니다. 1인당 최대 200만 원으로 총 지원액은 약 1억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서 도는 5천만 원 규모로 추가 장학생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고 경남 지역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일한 노동자나 또는 도내 중소기업에서 퇴직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입니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며 중소기업 소재지의 시나 군청 담당 부서로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하면 됩니다. 마산 로봇랜드 테마파크에 5월에만 약 5만 명이 찾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 로봇랜드 재단은 지난 2019년 10월 개장 초기 5만 2천 명 이후 월별 최대 인원인 5만 600명이 5월에 로봇랜드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재단 측은 현동과 구산을 잇는 국도 5호선 개통으로 접근성이 향상됐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되면서 점차 입장객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6월 6일은 66번째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날인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날은 태극기를 조기로 개양해야 합니다. 기봉에서 태극기의 세로 길이만큼 내려서 달고 밖에서 봤을 때 대문이나 세대 난간의 중앙 혹은 왼쪽에 보이도록 개양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국경일에 태극기 다는 집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양법을 몰라서는 아닌 것 같은데 말입니다. 올해는 저부터 꼭 달겠습니다. 현충일에 동네 곳곳 태극기가 휘날리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